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? 제가 취재하면서 그때 이제 통계를 보니까 메디컬 푸어가 한 70만 가구 정도 된다고. 근데 경제적 부담이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 계속 보장성 강화를 외쳤지만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거죠, 환자들한테. 그리고 환자들 가장 의료비가 가장 문제되는 거는 치료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부분이거든요. 또 암 환자의 특성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. 비용을 감당해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없고, 그러면 더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외돼 있거든요. 고가 항암 신약에 대해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?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말로 끝나는 정책이 됐을 때 과연 암 환자들이 받는 그 정신적인 충격, 그런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정책은 꼭 해야 된다. 보편적 의료 좋습니다. 근데 보편적 의료가 일방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50만 원, 100만 원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중요성, 파급성, 재정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, 이게 차등이 차별이 아닙니다. 개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디컬 푸어입니다. 메디컬 푸어는 사실은 재난적 상황이죠. 어떻게 하면 메디컬 푸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. 암 환자들이 모든 약제에 대해서 다 급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. 현재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 기존의 틀 때문에 비급여로 써야 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부 쪽에서의 지원,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고요. 어제 5.18 그 기념식에서 보니까 유가족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소통과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느꼈습니다. 이제껏 과거 암 환자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구 같은 곳에서 암 환자가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인 암 환자분들의 어떤 세세한 그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좀 만들어진다면 좀 더 질적으로 좋은 암 환자 정책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도 OECD 수준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약속하신 만큼 암 질환에 있어서도 보편적 사회적 부담을 고려한 암 치료 보장성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또한 타 정당에서 제시한 암 치료 보장성 강화 공약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담배세를 활용한 특별기금 등 치료비 지원이나 항암 신약의 급여 확대 등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길 기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치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환자 중심의 암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암 보장성 강화 국민 참여 협의체를 설립하고 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암 치료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